참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백성문 변호사 되겠는데요. 이 백성문 변호사 장례식장의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백성문 변호사가 사실 변호사 활동도 오래 했지만 이 사건 반장의 방송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방송 관계자들도 굉장히 현장을 좀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아마 일반 팬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은 방문을 하셔서 뭐 조문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좀 인터넷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많은 분들에게 참 안타까움을 주고 갑작스럽게 이 암투병을 하고 있다가 결국 세상을 등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추모가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고, 그런 와중에 이 백성문 변호사의 이 사망 원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었던 비하인드까지 굉장히 많이 좀 공개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참 읽을수록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부고받고 울고 말았다. 암투병 중 세상 떠난 백성문을 애도한 이호선. 이 뭐 유명하죠. 이호선 교수가 너무나 착했다, 너무나 귀엽고 젠틀했다, 이 이야기가 참 많은 분들에게 눈물이 나게끔 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방송 관계자분들이 애도를 했습니다. 한석준, 주영훈, 황보라 가슴 아프다 라고 애도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특히 여기 보면은 한석준 씨 같은 경우는 형 잘 가라, 많은 시간이 기억난다, 오래전 시간도 라고 댓글을 달았고요. 주영훈 씨 역시 하나님 곁에서 영면하길 후배님,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라고 애도를 했고, 황보라 씨 역시 선영 언니의 야인 모습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오빠에게 읽을 수 없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2달 전 오빠가 집에 놀러 오라고 했는데 가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 그러면서 언니를 위해 기도드리겠다. 함께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똑같은 암투병으로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샀던 박미선 씨. 사실 복귀를 선언했잖아요. 그 박미선 씨도 유방암 투병 중인 걸로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 이 고인이 된 백성문 씨에게 추모를 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방송을 복귀를 앞두고 있는 박미선 씨 역시 이 안타까운 백성문 씨 똑같이 암투병 중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생각에 좀 복잡함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백성문 변호사가 이렇게 갑자기 가버렸다라는 거에 대해 많은 분들의 이 추모와 안타까움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형 자리를 비워놨는데 너무나 애통하다, 지인들의 추모와 그리움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양원보 기자 역시 오늘 아침 많이들 비보를 접하셨을 거라 생각한다. 몇 번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성문 형의 회복을 믿었기에 그간의 경과는 복귀를 하면 형이 직접 전해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 참고 또 참았다. 향년 52세, 정말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다. 맞지 않습니까? 다른 나이도 아니고 50세라고 한다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젊은 나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50대면 예전 한 40대도 될까 말까 한, 예전 나이로 따지면 한 30대 후반 정도에 속하는 정말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 정의로웠고 누구보다 정감 가득했던 진짜 멋진 사람이었다. 투병 중에 성문이 형이 제게 했던 말이 있다. 원보야, 회복하면 다른 프로그램은 다 정리하더라도 사건 반장을 꼭 할 거야.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던 때였다. 형한테 그랬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형 자리는 언제든 비어있다. 고맙다 원보야 라는 말이 마지막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반장이 그만큼 굉장히 이 백성문 변호사에게, 고인에게 중요한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열심히 방송 활동을 했고
사건 반장 말 그대로 정말 어렵고 안타까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럴 수 없다라며 이 법률인으로서 여러 정보를 전달해 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했었던 이 백성문 고인이 사실 부비동암 진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아내 되는 김선영 앵커가 입을 열게 됐는데 그 내용조차 정말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아내분이 결국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남편상을 너무나 일찍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힘든 투병 과정 중에서도 절대로 눈 한 번,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았고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내 되는 김선영 아나운서가 마음이 아플까요? 아시겠지만 이 김선영 아나운서 역시 어떻습니까? 굉장히 유명했단 말이죠. YTN 아나운서로서 너무나 유명했었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당시에 막 세기의 결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아내 되는 김선영 분이 이야기를 꺼낸 내용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남편은 나를 챙겼다. 그러면서 제 남편은 지난해 여름 부비동암이라는 희귀암을 진단받고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을 받으며 1년여간 치열하게 병마와 싸웠다. 하지만 끝내 무섭게 번지는 악성 종양을 막지는 못했다. 힘든 투병 과정에서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던 순하고 착한 사람, 물 한 모금도 못 삼키는 고통 속에서도 와이프의 끼니를 챙기던 다정한 남편이었다. 그 와중에도 김선영 씨에게 자기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며 챙겨줬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무나 고맙게 잘 버텨준 남편이 잠을 자는 듯한 평안한 표정으로 하늘나라에 갔다. 남편이 숨을 거두기 직전 걱정 말고 이제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떠나는 와중에도 남아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걸 알 수 있죠. 참 개인적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 김앵커는 결혼 10주년에 파리에 다시 가자는 저희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생전에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사진으로 대신한다라며 신혼여행지였었던 파리에서의 부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너무나 짧거든요. 6년 만에 남편 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암투병을 2년 가까이 해왔다고 하니 이 아내 되는 김선영 씨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제법 나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약 3, 4년 만에 암투병을 하는 남편을 옆에서 계속하여 돌봐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남편은 세상을 등지고 말게 된 거죠. 이 사연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결혼식이 2019년도에 열렸습니다. 이 당시 때 유명 방송인 백성문 변호사와 김선영 YTN 아나운서가 결혼을 한다라며 이 당시 때 이 결혼식 사진도 엄청나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 불과 6년 전이지만 백성문 변호사도 정말 젊었고 아내 되는 김선영 씨도 정말 젊고 두 사람의 아름다운 결혼식 사진이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 당시 때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 당시 때 굉장히 유명한 호텔에서 웨딩 마취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측근은 이 당시 때 두 사람 모두 워낙 조용하고 과묵한 스타일이다. 결혼 날짜를 잡기 전까지 가까운 지인들조차 잘 몰랐다. 둘 다 전문 직업인으로 일에만 몰두하다가 뒤늦게 서로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며 사랑에 빠져든 케이스다. 또 다른 측근은 김선영 아나운서의 결혼 소감에 대해 저는 물론 성문 오빠가 언론, 시사 분야에서 종사하는 만큼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결혼 생활을 하겠다라고 했으며 예쁘게 사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사실 늦은 나이였죠. 젊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이 김선영 아나운서는 30대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뭐 40대가 되기 전 막바지 결혼이었고 백성문 변호사는 이미 결혼 정년기를 많이 넘은 상태였다 보니 두 사람이 뭐 아이를 가지고 이런 것보다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평생의 반려자로서 이렇게 결혼을 결심했고 골인을 하게 됐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당시에 이렇게
결혼식 사진을 공개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 백성문 변호사는 알다시피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방송활동까지 했고 예비신부 김선영 아나운서 역시 YTN 8기 공채로 입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 다 굉장히 엘리트거든요. 특히 이 백성문 변호사가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학벌도 좋고 사람도 젠틀하고 두 사람 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너무나 잘 어울린다라는 이 극찬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아나운서 방송인으로 한 사람은 변호인으로서 나중에 방송인까지 되며 당시 46세와 39세의 나이로 상당히 늦은 결혼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두 사람이 방송에서도 종횡무진 활약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했어요. 아내 되는 김선영 아나운서 역시 이화여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을 하면서 굉장히 엘리트였죠. 근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겁니다. 이 백성문 변호사, 고인이 알았던 부비동암 도대체 뭘까? 비염하고 구별이 힘들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저도 좀 비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비염과 구별이 쉽지 않다고 해요. 눈도 실명되고 연하 장애까지 굉장히 희귀암이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건강했었던 불과 2년 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2023년도 11월 달 사진이에요. 근데 이 고인이 된 아내인 김선영 앵커는 항암 중에 이 남편이 한쪽 눈을 실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방송 복귀를 꿈꾸며 끝까지 버텼다고 했죠. 근데 이 부비동암이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해요. 코 주변의 공기 주머니인 부비동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체 암 중에서 1% 미만으로 매우 드물다고 해요. 남성이 좀 더 여자에 비해 두세 배 높은 발병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초기에는 발견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암세포가 눈 쪽으로 번지면 실명도 하게 되고 안면마비에 기능적 장애까지 동반이 된다고 합니다. 치료가 돼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백성문 변호사 역시 항암 치료 중에 결국 한쪽 눈이 실명했고 연하 장애로 인해 물도 삼키기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한쪽에 코막힘이 심하거나 피 섞인 콧물이 나고 안면에 통증 또는 시야가 굉장히 흐려지게 된다면 이게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꼭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코가 너무 꽉 막혀 있고 콧물에 피가 섞여 있고 안면에 통증이 있으며 눈이 좀 뭔가 흐리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조기 진단을 받으면 그래도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고인은 생전에 부인 김선영 아나운서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간을 함께 해줘서 고맙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특히 김선영 아나운서 굉장히 이 부드러운 사람이다라며 백성문 변호사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시에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불과 6년밖에 유지되지 못했다라고 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더욱더 안타까워하며 이들의 장례식장을 계속하여 방문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연예인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방송 활동을 꽤나 오랜 시간 해왔었고 알다시피 김선영 아나운서 역시 아나운서로서 오랜 시간 활동을 해오다 보니 정말 많은 연예인들과 지인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에 대한 비화들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지난 31일 새벽 2시경 경기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암과의 오랜 싸움을 끝내고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2023년 암 발병 이후 그는 모든 방송 활동을 잠시 접고 오직 치료에만 전념하며 병마와 싸워왔습니다. 특히 그의 곁에는 2019년 결혼한 배우자이자 YTN의 김선영 앵커가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며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김선영 앵커는 남편의 투병 중에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스트롱맨이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며 남편의 강인한 의지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굳건한 신뢰가 있었기에 많은 이들이 백 변호사의 기적적인 쾌유를 염원하고 기도했지만
결국 우리 곁을 떠났다는 비통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에 엄숙하게 마련되었으며 발인은 11월 2일 오전 7시, 장지는 경기도 용인의 용인공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수많은 지인과 동료, 그리고 그를 아끼고 사랑했던 팬들이 함께할 것으로 보이며 추모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성문 변호사는 학업적으로도 뛰어난 재원이었습니다. 명문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하여 법률 전문가로서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후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MBN의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인 뉴스파이터를 비롯하여 JTBC, 사건반장, 연합뉴스TV 등 국내 유수의 시사 프로그램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날카로운 분석과 명쾌한 해설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탁월한 언변과 유머러스하면서도 진중한 태도는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용어와 복잡한 사회 현안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어 대중들이 법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많은 이들이 어렵게만 느껴지던 법률 지식을 어렵지 않게 습득하고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현안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따뜻하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굳건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주었으며 이러한 점이 그를 더욱 존경받는 법조인이자 방송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고인은 지난 7월 52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자신의 SNS에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투병 중에 복잡다단한 심경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52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나를 살게 하는 사람, 이 생일을 맞이할 수 없다는 두려움마저 있었던 힘든 투병 과정이었어도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글로 시작하며 아내를 향한 깊은 애정과 함께 병마와의 싸움에서 오는 고통과 희망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그는 너무 소중한 와이프,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또 행복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덧붙이며 아내 김선영 앵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깊은 고마움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아내의 헌신적인 간병과 사랑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의 마지막 게시물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함께 그의 오랜 열정이었던 LG 트윈스를 응원하는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LG 트윈스의 오랜 팬이었던 백 변호사는 투병 중이던 지난 7월 LG 트윈스 출신 해설위원 이동현으로부터 받은 유니폼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반드시 병을 이겨내고 야구장에서 아내와 함께 다시 만날 것을 간절히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의 영웅이자 멋진 후배 이동현 선수에게 받은 2016년 유니폼, 야구장에서 아내와 함께 곧 다시 만날 것을 다짐하며 너무너무 고맙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꼭 이기기라고 희망과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고인이 이토록 사랑했던 LG 트윈스가 현재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향해 열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전해진 그의 비보는 주변 지인들과 팬들에게 더욱 큰 슬픔과 안타까움을 안겨주며 그의 부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수많은 동료들과 지인들의 애도가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MBN 이혼 승려 캠프에 함께 출연하여 오랜 시간 호흡을 맞췄던 이호선 교수는 자신의 개인 계정을 통해 백성문 변호사를 추모하며 깊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이 교수는 백성문 변호사는 늘 귀엽고 젠틀했습니다. 늘 만면 미소 가득한 얼굴로 웃는 낯이었고 누구와도 격의 없이 스스럼 없이 잘 지냈지요라고 회상하며 백 변호사의 따뜻하고 친근했던 성품을 기렸습니다. 또한 뉴스 패널로 오래 함께했기에 정이 깊었습니다. 아내 선영 씨와 혼인한 날 사진입니다. 퉁퉁 부은 채 갔더니 누나하며 걸어와 저를 덥석 안아주더군요 라고 당시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기억을 전하며 그와의 각별했던 인연을 되새겼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부고를 받고 울고 말았습니다.
젊고 유능하고 아름다웠던 그 삶을 기억하며 떠나는 그 걸음을 애도합니다. 백성문 변호사의 명복을 기도합니다. 라고 애통한 마음을 표하며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빌었습니다. 이 교수의 진심 어린 추모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내며 함께 슬퍼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JTBC 사건반장에서 오랜 시간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동료이자 친구로 지냈던 양원보 기자 역시 고백 성문 변호사를 추모하며 깊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1일 양원보 기자는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아침 많이들 그 비보 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백 변호사의 회복을 믿어왔기에 그동안 그의 투병 소식을 대중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히며 몇 번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성문 형의 회복을 믿었기에 그간의 경과는 복귀 후 형이 직접 전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 참고 또 참았습니다. 라고 고백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더욱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양원보 기자는 향년 52세 정말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누구보다 정의로웠고 누구보다 정감 가득했던 진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라며 백 변호사를 향한 깊은 존경심과 애틋함을 진심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형의 영면을 함께 기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동료이자 형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담담하지만 진정성 있게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동료들은 백성문 변호사가 얼마나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증언하며 그의 빈자리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는 앞서 올해 초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치와 수다를 통해 갑작스럽게 건강 상태를 고백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어떻게든 방송을 지키고 싶었지만 한참 동안 떠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큰 수술을 해야만 한다고 밝히며 자신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는 작년 여름 얼굴 안쪽에 큰 수술을 받았고 이후 방사선 치료를 꾸준히 이어왔지만 안타깝게도 암이 재발하여 2월에 다시 재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수술 후에는 장기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고백에 많은 팬들과 누리꾼들은 응원합니다. 든든한 아내와 함께 잘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응원 기운 받아서 완쾌하세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며 그의 쾌유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생일 축하 풍선에 쓰인 백성문 무조건 완치, 파이팅! 이라는 문구처럼 모두가 그의 완치를 염원하며 기적을 바랐지만 결국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이들이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는 애도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댓글들이 수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깝습니다. 평안한 곳에서 영면하세요. 패널 중에서도 항상 차분하게 중심을 잘 잡아주셨던 분이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니 너무나 안타깝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방송에서 보여주신 열정과 정의로움 잊지 않겠습니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고인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의 방송 활동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은 백 변호사가 보여주었던 명쾌한 법률 해설과 약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 그리고 정의로운 목소리를 그리워하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법률 전문가이자 방송인으로서 깊은 인상을 남겼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대변했던 백성문 변호사. 그의 삶은 비록 짧았지만 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긍정적인 촉적과 가르침,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는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선명하게 남을 것입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모든 고통과 번뇌를 잊고 평안히 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빈자리가 크겠지만 그가 남긴 긍정적인 유산을 바탕으로 그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백성문 변호사의 명복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레 우리의 곁을 떠나간 유명인들의 소식은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수사반장의 배우 박상조님의 소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 박상조님이 지난 10월 4일 오랜 기간 폐암투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다가 향년 79세의 나이로 영면에 드셨습니다. 이 비보의 연예계와 대중은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삶과 연기 열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8월 이미 폐암 사기라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고도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끈질기게 항암 치료를 이어왔습니다. 병마와의 사투는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는 가족과 지인들의 응원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응급실로 옮겨져 의료진의 집중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여에 걸친 필사적인 투병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고인은 결국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슬픔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1945년생인 고인은 젊은 시절부터 연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연극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았습니다. 탄탄한 기본기와 뛰어난 표현력을 바탕으로 연극계에서 인정받던 그는 1969년 MBC 공채 탤런트 일기로 방송계에 당당히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MBC 공채 탤런트는 오늘날의 아이돌 오디션 못지않게 치열한 경쟁률을 자랑했으며 그는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은 실력파 배우였습니다. 이후 박상조님은 수십 년에 걸친 연기 인생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는 전원일기, 조선왕조 500년, 모래시계, 용의 눈물, 태조왕건, 쿠키, 육남매, 태종 이방원 등 한국 드라마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수많은 명작들에 출연했습니다. 시대극과 현대극을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였던 그는 어떤 역할이든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그의 연기는 매 작품마다 캐릭터의 본질을 꿰뚫는 듯한 통찰력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주어진 대사를 읊는 것을 넘어 캐릭터와 혼연일체되는 진정한 배우였음을 증명합니다. 박상조 배우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전설적인 국민 드라마 수사반장에서였습니다. 그는 수사반장에서 악역 캐릭터를 맡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드라마 속 그의 악역 연기는 단순한 악당 연기를 넘어 캐릭터의 복잡한 내면과 인간적인 고뇌까지도 섬세하게 표현해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악역 연기는 박상조님을 국내 대표적인 악역 전문 배우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연기는 때로는 시청자들에게 분노를, 때로는 이해를 불러일으키며 드라마의 몰입도를 한층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뇌리에 깊이 박히는 이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고, 이는 그가 얼마나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배우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악함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캐릭터의 심리적 깊이를 파고들어 다면적인 악역을 창조해낸 그의 연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연기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연기 활동 외에도 그는 1988년 MBC 탤런트실 회장을 역임하며 동료 배우들의 권익 보호와 방송계 발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배우로서의 책임감과 더불어 동료들을 위한 봉사 정신을 가지고 탤런트실을 이끌며 열악했던 당시 방송 환경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그는 연기자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에는 한국 사회를 빛낸 사람들 대한민국 충효대상 방송연기 부문에서 2012 방송연기발전 공로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연기 인생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한국 방송 연기 발전에 기여한 지대한 공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배우로서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굵직한 촉적을 남기며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년에는 2012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도심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귀농하여 자연 속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는 소탈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텔레비전 속의 강렬한 악력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그의 전원 생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으며 많은 이들에게 반가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평온을 찾은 그의 모습은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안식처는 서울시립승하원에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고통과 번뇌를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수사반장은 한국 드라마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작으로
수많은 명배우들이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박상조 배우님처럼 수사반장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